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겐시 TV의 한정판입니다.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료브리핑 1편 상당히 알찬 내용을 좀 보여드렸는데 2편도 좀 알차게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하고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좀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 보고서가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사실 태양광에 밀어주겠다, 풍력을 밀어주겠다, 많은 대기업들이 네네. 수소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진짜 냉정히 보면은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실질적으로 와닿게 이걸 활용하거나 수혜를 당장 받지는 못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돈을 넣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거고 2차전지 전기차는 워낙 이제 너무 많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수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 탄소 포집 CCUS. 이 탄소 포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수소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완전 너무나 이상적인 수소를 뽑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효율이 안 나다 보니까 석유나 석탄에서 수소를 뽑는데 필연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냐가 이제 이 탄소 포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무조건 요즘 엄청나게 올라가요, 사실. 맞습니다. 네, 캠트로스, 유니드 이런 종목들 꼭 봐야 되고 10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가장 결국 포인트는 에너지를 어떻게 잘 만들고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만드냐가 결국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도 이제 보일러조차도 이제 친환경 보일러를 놔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또 지나가면은 내 차를 끌고 가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 그럼 세금 맞아버리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광이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과기부에서 그냥 어디다 예산 집행을 해주는지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 재료하고 모멘텀을 보면서 전 대표님이 좀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해 주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CCUS 탄소 포집 관련돼 가지고 관심 종목도 좀 나열해 주셨고 이 종목군들이 근래 들어서 시장에서 많은 부각을 받아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스타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언제나 신고가의 영역에서 넣은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가기 마련인데 그만큼의 수혜를 받고 그만큼의 가시적인 이 정책 수혜도 받으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 CCUS 관련주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리핑 이제 어떻게 보면 10대 핵심 기술 보고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딱 찝어드렸는데 그리고 결국 이 10대의 결론은 친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큰 섹터를 보고 그 안에서 분류되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모멘텀을 볼 건데 이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원전 관련된 재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건설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주면서 금요일시장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키워드에 붙었었던 게 한손 또한 과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전 관련된 섹터와 모멘텀 자체가 이 정책 수혜도 받을 뿐더러 한미 원전 동맹을 맺음으로써 상당히 가시적으로 롱텀 재료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원전 하면은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뉴스에서도 찬반 여론도 굉장히 많고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말이 되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사실 물론 실제로 원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포커스를 두는 건 일단 주식시장 내에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미국의 원전 동맹이라든지 우크라이나까지 원전을 건설을 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게 물론 단순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정치인 입에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나쁜 뜻, 좋든 나쁘든 어쨌든 시장 안에서는 그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모멘텀화 되고 있고 실제로도 됐었고 또 계속적으로 정책하면은 원전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요 내막도 물론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뭐 미래의 성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원전 재료는 원전 종목은 굉장히 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관련 종목군들 간단하게 한번 좀 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는 역시나 일진파워가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고 또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탄력 있는 종목으로는 한 서정기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좀 실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군들은 뭐 두산중공, 뭐 한전기술 이 정도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엄청 많죠. 사실은 되게 많아. 우리기술, 뭐 BHI 뭐 등등 엄청 많은데. 고성파워텍.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에서 4-5개 안으로 추려드리는 것도 사실 약간 이제 형님급들 종목이 시장에서 가줘야 또 밑에 이제 송사리 같은 친구들이 따라가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1등이 가야 뒷종목들이 따라가는 메커니즘이라면 그렇죠. 1등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냥 뭐 높아 보이고 뭐 변동성이 크고 위험해 보여도 예를 들면 일진파워가 대장이다. 근데 나 원전 관련을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일진파워 하는 게 맞고 괜히 일진파워 갔으니까 우리 기술이 따라가지 않을까? 안 따라가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무조건 진짜 선두권 그룹의 종목들로 하는 게 훨씬 낫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제로 브리핑도 사실 상당히 좀 알찼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약간 좀 미래 먹거리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롱텀 전략으로 봤었을 때는 두 가지 모멘텀을 빼놓을 수도 없고 시장에서 돈이 벌써 많이 들어가준 테마와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재료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제로 브리핑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는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연휴죠? 연휴기 때문에 추석이네요. 네, 연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늦지만 그래도 다시 더 좋은 모멘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